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설팅카본 NMR을 이용해서 구조 1과 구조 H가 공존하는 경우의 현상을 규명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저희 연구실 동료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일반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온과 고압의 조건에서 물 분자들이 수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격자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형성된 격자 안에 메탄이나 아니면 CO2나 아니면 다른 나이트로젠 이런 저분자량의 가스 몰레큘들이 게스트 분자로서 포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메탄이나 CO2 등이 포함이 되는 구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판이나 아니면 THF 같은 좀 더 큰 물질이 포함이 되는 구조 2가 있고, 그 다음에 메칠사이클라산이나 아니면 투메칠부산 그런 리퀴드 하이드로카본이 게스트로서 작용할 수 있는 구조 H가 있는 걸로 현재 3가지가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앞서 여기 얘기가 좀 됐는데 대륙풍의 시층들 체육 중에 다량의 최연가스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에너지 자원으로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1세제곱미터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170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메탄 가스를 포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 스토리지 또는 LNG를 대신에 좀 더 낮은 로우 코스트를 가진 상태에서 트랜스포트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움으로서의 가능성을 지금 타진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2를 앞서 한번 했지만 침해제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대기가스로부터 CO2를 분리해낼 수 있는 미디움으로서 가능성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집되는 양이나 아니면 분리되는 양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구조 1, 2H 각각의 별로 스몰과 라지 케이지에 있는데 그 각각의 케이지에 얼마만큼의 객체 분자들이 포집이 되느냐가 나중에 스페시피케이션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규명을 해주는 것이 현재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 중에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구조를 분석을 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크게 3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를 규명한 것은 1960년대, 50년대에 개발된 엑스레이 디프레션인데요. 파우더 상태의 하이드레이트 샘플 엑스레이 파우더 패턴을 얻어서 그 패턴의 각각의 피크가 보여주는 밀러 인덱스를 통해서 어떠한 케이지가 어떠한 모양을 띠고 있는가. 그래서 5의 10이라든가 5의 16에서 그런 케이지들이 이 엑스레이 디프레션을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었고요. 요 근래 90년대에 들어서는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메탄이나 CO2가 하이드레이트 격자 내에 포획이 되어 있을 때 이 CH 본드 또는 CO 본드의 바이브레이션 프리퀀시가 이 하이드레이트의 케이지, 스몰 케이지에 있는지 아니면 라지 케이지에 있는지 각각의 케이지에 따라 서로 다른 디펜던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프트를 이용해서 어떠한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고 또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당히 강력한 툴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NMR 스펙트로스코피인데요. 라만과 비슷하게 게스트 몰레큘들이 어떠한 케이지에 어떠한 스트럭처에 어떤 케이지에 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케미컬 시프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시프트를 통해서 어떠한 스트럭처가 어떠한 양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지금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유메이스터 그룹이 이 NMR을 이용한 분석 방법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또 앞서 말씀드린 구조 H에 대한 연구를 최초로 수행해서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결과를 세계에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는 구조 1과 구조 2에 대해서 연구가 주로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구조 H를 형성하는 경우에 NMR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한 구조 H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자발적으로 하이드레이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스트럭처 1으로부터 이니시에이션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사람들이 많은 메커니즘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페이스 다이어그램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구조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하이드레이트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보통 이와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메탄이 물과 과정에서 스트럭처 1의 스트럭처 1을 형성하는 경우에 페이즈 바운더리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리퀴드 워터하고 베이퍼 상태로 있지만 저온과 고압 조건으로 올라오게 되면 하이드레이트 형성이 되면서 하이드레이트와 베이퍼의 형성이 되는 온도 페이즈 바운더리를 보여주고요. 여기에 투 다이멘션 부탄 같은 HLH 포머가 에디션이 되면은 이 HLV는 여기에서 HLLV가 됩니다. 그래서 HLL은 하나는 리퀴드 워터의 워러 리치 리퀴드 페이즈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투 다이멘션 부탄이 그 워러에 대해서 이미서블 하기 때문에 리퀴드 카본 리치 페이스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고 해리가 되는 그런 페이즈 바운더리를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이 페이즈 바운더리하고 이 페이즈 바운더리가 동시에 PT 다이어그램상에 놓고 하이드레이트 형성 조건을 놓고 봤을 때 A와 C 영역을 따져주게 되면 구조 H만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B 영역을 따져주게 되면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 구조 1과 H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H가 동시에 생성이 될 수 있고 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세 포인트에 대해서 하이드레이트를 포메이션을 시켜주고 각 포인트에서의 하이드레이트가 어떤 스토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해 주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NMR 스펙트로스코피는 기초광 구조에서 보유하고 있는 400메가헤르츠 DSX 솔리드 스테이트 NMR이고요. 저희는 레벨 템퍼러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스피 매스와 매스, 주로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매스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샘플을 만들 때 사용한 장치는 이와 같습니다. 크게 하이드레이트 반응이 일어나는 리액터 파트하고 데이터 디퓨전이 일어나는 이 파트, 그리고 압력 일정을 유지해주는 세 가지 부분으로 선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액터 파트는 강하게 미케니컬 스토러를 이용해서 교반을 시켜줄 수 있는 리액터를 접촉을 해서 100바 이상의 고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고압 반응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때 이 리액터 안에서는 리퀴드 워터하고 리퀴드 하이드로카본이 서로 임습한 상태에서 믹스업이 되어 있지만 메탄 가스를 이용해서 압력을 올려주고 온도를 낮춰준 다음에 교반을 강하게 시켜주면 여기서 하이드레이트 생성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이드레이트 기상에 있는 메탄 몰레큘들이 하이드레이트 페이지로 포집이 되기 때문에 압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때 소모되는 메탄의 양을 메꿔주기 위해서 시린지 펌프를 이용해서 정압 모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압력을 유지하도록 메탄을 불어주는 그러한 실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데이터 얼마만큼의 메탄이 들어갔는지를 S 플로미터부터 나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메탄이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집어넣은 리퀴드 워터가 얼마만큼 하이드레이트로 전환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샘플을 분석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스트럭처 H만 존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A와 포인트 C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0도C 1바에서 25바로 이게 포인트 A로 온도를 압력을 높여주고 교반을 시켜주면 하이드레이트 생성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NMR 스펙트럼이 얻은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 파트는 투 다이멘션부터 한 6개의 카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4.5와 마이너스 4.8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키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H 하이드레이트는 5의 12 스몰 케이지하고 4의 3, 5의 6, 6의 2의 미디움 케이지 그리고 5의 12, 6의 8 라지 케이지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몰과 미디움 케이지에는 메탄만이 포집이 되고 라지 케이지에는 투 다이멘션 부탄이 포집이 되면서 서로 이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B까지, 그러니까 0도씨 50바까지 압력을 올려주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하이드레이트를 성공시켜주고 포인트 C까지 온도만을 올려준 경우에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A와 마찬가지로 메탄이 H 하이드레이트의 스몰과 미디움 케이지에만 들어가 있고 라지 케이지에는 투다이멘션 부탄만이 포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1과 H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포인트 B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투다이멘션 부탄은 4개의 스펙트럼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목할 부분은 메탄이 앞에서는 2개 품질점 여기서 키가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데요. 마이너스 4.5와 마이너스 4.8의 2개의 피크는 역시 스트럭처 H의 스몰 케이지하고 미디움 케이지의 메탄 몰레큘들이 서로 다르게 포집되어 있는 일반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와 더불어서 마이너스 4.3과 마이너스 2.67 여기에서 피크가 2개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분석한 결과하고 앞서 저희 본부께서 보여준 결과와 비교해보면 구조 1이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페이지 다이어그램에 보면 결과와 비교해보면 포인트 C로 조건을 맞춰서 하이드레이트로 형성 반응을 하면 H만 생성이 되고 0도씨 일바에서 50바로 올려서 포인트 B에서 하이드레이트 형성이 되면 여기에서는 그 게스트가 스트럭처 1 게스트가 있고 스트럭처 H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게스트가 서로 각자 그 선호하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포인트 B에서 일부는 구조 1이 형성이 됐지만 일부는 구조 H가 생성이 되는 그러한 반응을 일어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포인트 B에서 포인트 A로 온도를 상승시켜주면 이 스트럭처 1은 모두 해리가 되어버리고 나머지 스트럭처 H만 남는 그러한 현상을 저희가 지금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얻어진 스펙트럼으로부터 그 K자 토시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력학적으로 스태티스티컬 서머다이내믹스에서 얻어진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쪽에 케미컬 토트 연력과 이쪽에 구조, 스몰과 미디움, 라지 케이지 가까이 가지고 있는 K자 피컨시 결과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겠다. 그래서 스펙트럼으로부터 각 K자 피컨시의 레이쇼를 얻어내고 그래서 K자 피컨시를 보면 라지 케이지에는 투다이멘션 즉 네오 헥사인이 거의 100% 가깝게 꽉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디움과 라지 케이지 중에서는 미디움 케이지에는 90% 가까이 메탄이 채워지지만 스몰 케이지에는 70%가량 메탄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ID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스트럭처 1의 피즈 피컨시도 계산을 해본 결과 유사한 식을 이용했고요. 그 결과는 역시 라지 케이지에는 90% 이상 같이 채워지지만 스몰 케이지에는 70% 사이에서 피즈 피컨시 값이 얻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투 다이멘션 부탄만 가지고 연구를 쭉 수행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스트럭처 HID 같은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피다이드로카본 중에 알칸 계열과 알킨 계열, 그리고 사이클로 알칸 계열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투 다이멘션 부탄의 알칸 계열 하나만을 택해가지고 이전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수행한 연구는 이 알칸 계열과 사이클로 알칸 계열을 선택을 해서 실험을 수행했을 때 과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구조 1과 구조 H가 함께 공존을 하는지 나타나는지 연구를 수행해 주었는데요. 먼저 알칸 계열만 놓고 보면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투다이멘션 부탄 결과는 앞서 보신 스펙트럼과 같은 결과고요. 스메칠 부탄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투투다이멘션 부탄과 마찬가지로 그 스트럭처 H의 스몰과 미디움 그 케이지가 형성이 됐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스트럭처 1 스몰 라지 케이지가 또 형성된 걸 볼 수 있는데 그 투투다이멘션 부탄과 다른 경우는 이 구조 1과 구조 H의 비율이 여기에서보다 여기에서 구조 1의 비율이 훨씬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메실 부탄의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럭처 1이 스트럭처 H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스트럭처 1과 H의 컴피티션 반응에서 봤을 때 스트럭처 1이 더 페이버러블하게 생기는 그러한 현상을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메칠 사이클로 알칸 계열에서는 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메칠 사이클로 펜탄의 경우에는 구조 H의 스몰과 미디움 케이지가 형성된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구조 1의 스몰은 생기지 않고 구조 1의 라지만 이렇게 약간 굉장히 적은 비율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1의 스몰도 여기 굉장히 조그맣게 포함이 되어 있거나 슈퍼임포즈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생기지 않았거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메칠 사이클로 현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럭처 1은 생기지가 않고 스트럭처 H만 스몰과 미디움 케이지로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로 알칸 계열과 알칸 계열이 굉장히 다른데 사이클로 알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럭처 H를 좀 더 페이버러블하게 생성해주는 그런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거와 관련된 좀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에서 얻어진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NMR 스펙트로스코피 패턴을 이용을 해서 그 형성된 하이드레이트의 스트럭처를 저희는 아이덴티파이하기 위해서 실험과 연구를 수행을 해줬고요. 여기에서 투투다이멘션 부탄과 투메실 부탄의 알칸 계열은 스트럭처 1과 H가 동시에 형성이 되고 또 이동식 시스템 이렇게 50바 조건에서는 두 개가 서로 공존을 하는 그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클로 알칸 계열의 메칠 사이클로 헥산이나 메칠 사이클로 펜탄의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럭처 H 하이드레이트가 스트럭처보다 좀 더 다이멘트하게, 즉 여기서는 사이클로 알칸 계열의 베이스트가 자발적으로 H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번 결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